안녕하세요. 알스맥주 윤한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추석 바로 다음 날이에요. 저희가 저희 방송이 방송 시간이 좀 옮겨졌어요. 원래는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 밤 12시에 월요일 날 본방송, 화요일 날 재방송이었는데 마포 FM에서 최근에 방송 개편을 하면서 저희 방송이 금요일 날 밤 10시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재방이 됩니다. 앞으로는 뭐 협회 유튜브도 좀 올리고 개인적인 유튜브도 좀 올릴 생각이에요. 워낙 오래전부터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거든요. 개인 유튜브를 좀 해라. 맥주를 소개를 할 수 있는 혹은 맥주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방송이고 지금 우리가 스튜디오에 있기 때문에 맥주를 시음하면서는 못 하잖아요. 근데 개인 유튜브 방송은 맥주를 시음한다거나 맥주를 소개하는 게 굉장히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맥주 소개 프로그램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제가 워낙 그런 것들을 잘 못하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안 하다가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정도에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강 하려고요. 뭐 제가 언제 계획대로 했나요? 전문 방송인도 아닌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첫 곡은 조피디의 오텀 브리스 들었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고 딱 이맘때 들으면 너무너무 좋은 노래예요. 좀 오랜만에 또 가을 노래를 들었더니 너무 좋고, 2004년에 나온 노래고 2003년인가 2004년 노래거든요. 이게 제가 진짜 20대 때 나왔던 노래인데 지금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저번 시간에 김미연 비어 소믈리에와 맥락 잡기를 했고, 오늘은 제가 맥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날이고요. 다음 주에 아마 알쓸맥자 멤버들 같이 모여서 맥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오늘 맥주에 대한 뉴스 그리고 제가 마신 맥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맥주 뉴스를 좀 빨리 훑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 마신 맥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들을 들어보려고 해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 첫 번째 뉴스는 오늘 한 3개 정도밖에 없는데, 그 홍천군에서 홉 관련해서 사업을 한다고 제가 몇 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죠. 작년부터 이 얘기들은 꽤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시네요. 홍천군에서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해요. 강원도민일보에 나온 기사고요. 홍천 홉 활용 세계 수제 맥주 대회 열린다. 맥주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인터내셔널 비어 챔피언십이란 이름을 지었나 봐요. 내달 28일에서 30일 비발디 파크, 무려 비발디 파크에서. 이야, 멋지네요. 솔직히 이 얘기는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땐 단순히 맥주 대회라고 해서 좀 뜬금없다. 왜 갑자기 맥주 대회를 열지? 이란 생각을 했고, 보통 이런 맥주 대회들이 열리면 심사위회나 이런 얘기들로 저 협회 쪽에도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런 얘기들이 없어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맥주 대회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내 최초의 신품종인 홍천홉으로 세계 맥주 대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맥주가 아니고 홍천홉을 이용해서 만든 맥주를 출품하는 거죠. 홍천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에서는 10월 28일에서 30일까지 소노벨 비발디 파크에서 2021 인터내셔널 비어 챔피언십을 개최한다. 홍천홉을 사용하는데 인터내셔널까지 굳이. 네. 이번 대회는 올해 서석에서 생산된 국내 최초의 신품종인 홍천홉을 원료로 만들어 미리 출품하는 비대면으로 진행하시는군요.
그래서 1만 원의 참가비를 내면 홍천홉 200g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맥주를 만들어 QR코드 라벨을 출력해 맥주에 부착하면 된다. 홈브루잉 대회네요. 홈브루잉 대회. 단일 호브 200g을 받아서 맥주를 만든다고 하면 근데 여기 모르겠네요. 이게 꼭 단일 홉만 사용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홉을 사용할 수 있대 홍천 홉을 200g 사용하는 거면 뭐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신청은 15일까지고 맥주 출품 기간은 내달 11일에서 22일까지다. 10월 11일에서 22일까지 15일날 신청해서 10월 11일이니까 뭐 충분히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고요. 심사는 국제 자격증 소지자들이 맡는다고 하네요. 와, 이야, 상금이 1,100만 원이래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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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홈브루어들한테는 재밌는 소식이 될 것 같고, 맥주를 평상시에 만들어 오셨던 홈브루잉을 하셨던 분들은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00원 내면 200g 받아서 단일홉 사용이면 조금 많은 상상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홉들도 만약 쓸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면 뭐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가 부문은 뭐 자유 부문, 뭐 네 멋대로 만들어라 이거죠. 라거 에일, IPA 스트롱, 윗비어, 포터, 스타우트, 사워, 아더 뭐 이상하네요. 네, 뭐 좀 이상해요. 구분이, 스타일 구분이. 어쨌든 뭐 알아서 만들어서 내면 되겠네요. 네, 자유 부분을 내면 되니까. 그죠? 근데 홍천홉의 특성이 좀 살아 있으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홍천홉에 대한 프로파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 홉을 비터링으로 쓸 건지 아니면 듀얼로 쓸 건지 아로마로 쓸 건지, 뭐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뭐 트랜스포메이션 뭐 NEIPA를 만드는 데 쓸 건지, 뭐 어떻게 썼을 때 이 홍천홉의 특징이 잘 살아날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실험해서 뭔가 결과를 낸 이후에 보내기에는, 그러니까 뭔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이 홉의 특성이 어떤지. 그러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홉을 쓸 때 일반적으로 그 홉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시험 배치를 보통 해보거든요. 시험 배치를 보통 해보고 그 홉의 특성, 그 홉이 뭐 어떻게 만들어졌을 때 어떤 향이 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본 다음에 그 홉이 가장 적당한, 쓰기 적당한 시점, 그러니까 과정이나 그 타이밍에 넣는데, 뭐 그런 것까지 해보기에는 시간이 좀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서 결과물에 대해서는 약간 복불복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럴 때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쓰면 되죠. 혹은 다른 홉을 썼을 때 이 홍천홉이 어떻게 같이 어우러져서 그 특성을 발현하느냐, 이거는 솔직히 복불복이죠. 예, 뭐 재밌는 결과, 재밌는 심사, 혹은 재밌는 대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 치고는 상금이 너무 세다. 거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복불복일 가능성이 있는데, 뭐 제 생각이고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홈브루잉 하시는 분들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홉이라는 게 그냥 막 쓴다고 그 특성들이 발현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자주 드는 예인데, 뭐 저는 이 세미나를 해보기도 했고, 예를 들어서 모든 레시피가 똑같아요. 몰트 빌딩, 몰트 레시피도 똑같고, 그 다음에 홈 레시피도 똑같고, 모든 레시피가 똑같은 두 개의 맥주가 있어요. 단 하나만 틀려요. 하나는 상면 발효 효모를 쓰고 하나는 하면 발효 효모를 쓰는 거죠. 만약에 이 홉향이라는 게 이 다른 것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최종 결과물에 똑같이 난다고 하는 가정을 세우면, 지금 말씀드린 상면 발효 효모를 썼을 때의 맥주와 하면 발효 효모를 썼을 때 맥주에서 나는 결과물이, 홉향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몰트 레시피도 똑같고 홈 레시피도 똑같은데 여기서 홉 그 종류만, 딴 것도 아니고 그냥 상면 발효 효모냐 하면 발효 효모냐만
바꾸잖아요.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그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우리가 홉향이라고 하니까 맥주의 향이라고 하는 게 발효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합적인 화학 작용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홍천홉의 특성이 어떠한 과정, 어떤 타이밍에 쓰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이 홍천홉의 향이 효모의 종류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에 나온 최종적인 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홉이라는 것들을 지금 이용하고 있지만 솔직히 굳이 홉이 안 들어가도 우리가 얘기하는 레몬 향이라든지 이런 향들 있잖아요.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다른 부가물을 사용해서.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맥주라는 정체성을 부과하기가 좀 힘들죠. 문화적으로. 이거는 주세법상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화적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회를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내년에 2회를 하면 조금 더 재밌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저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아직 검증되지 않은 그 국산 재료는요, 정말 작은 브루어리들하고 협업을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제일 낫고요. 이게 홈브루잉 이렇게 작은 한 20리터 정도의 한 배치에 20리터 정도의 홈브루잉에서 나는 결과와 저희처럼 500리터 한 배치인 결과, 1000리터 한 배치인 결과들이 똑같은 레시피라도 좀 달라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비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는 맥주들이 나올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이런 홉을 국내 홉이나 국내 몰트도 좋고요. 그런 어떤 재료를 통해서 만들어진 맥주를 원하신다면, 조금 더 다양하고 재밌는 맥주를 원한다고 하면 진짜 소규모 브루어리들, 한 배치에 500리터, 1000리터 정도 만들 수 있는 브루어리들과 뭔가 콜라보를 하든 연합을 하든 혹은 MOU를 체결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리스크도 없고 괜히 캔 나오고 이런 데다가 잘못하다가 한번 잘못되면은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해요? 제가 드리는 제안이에요. 제가 양조장을 해보고 제가 양조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한 번으로는 되게 복불복 결과물이 나올 것 같고, 좀 제대로 된 이제 결과물이나 어떤 활용도에 대한 어떤 그런 포메이션, 공식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2회나 3회 꾸준히 진행을 해야겠죠. 꾸준히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비어 챔피언십이라고 붙인다는 거는 올해 하신다는 얘기겠죠? 2, 3회, 10회까지 그죠? 네. 내셔널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굳이 인터내셔널이라고 붙일 이유는 없지 않나요? 그냥 내셔널이라고 해도 그게 의미가 축소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아니면 코리아라고 한다든지 홍천홉 국내 홉을 국내 브루어리가 쓰는데 굳이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있어 보이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네, 화이팅! 자, 두 번째 뉴스는 서울경제 뉴스고요. 롯데 칠성음료 카이스트와 손잡고 수제 맥주 키운다. 네, 제목부터 딱 들었을 때 빡치는 그런 제목이죠. 그죠? 수제 맥주를 왜 키우는데 도대체 롯데칠성에서. 롯데칠성음료가 카이스트와 함께 수제 맥주 생산 효율화에 나선다. 롯데칠성음료 중소브루어리 맥주를 위탁 생산하는 과정에서 카이스트가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생산 공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롯데칠성 중소브루어리 위탁 OEM을 하는 데의 문제점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아낸다고요? 진짜 웃기는 거죠. 왜 웃기냐면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그 크래프트 비어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이라고 하죠. 그냥 덕목은요 사이즈예요. 작은 사이즈.
물론 그건 이제 미국에서 부르는 작은 사이즈, 한국에서 부르는 사이즈는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작은 사이즈입니다. 약간 정성적인 것도 있어요. 물론 미국에서는 BA에서 그 사이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그 일반 면허와 소규모 그 제조 면허의 구분이 그 차이가 수제 맥주를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단계가 넘어갔어요. 수제 맥주라고 하는 크래프트 비어는 원래는 사이즈가 첫 번째 가치 밸류거든요. 그 사이즈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사이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산자가 생각하는 정성적인 사이즈일 수도 있습니다. 크래프트 브루어가 가장 큰 고민, 걱정은 뭐냐면 이건 제 경험이 아니고 논문에 나온 그 조지아 대학 논문에 나온 것들을 보면 스스로가 크래프트 브루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너무 생산이 거대해져서 비대해져서 다양성과 어떤 개성을 잃는 거에 대한 아주 극심한 뭐랄까요? 걱정을 갖고 있어요. 내가 만드는 맥주가 너무 사이즈가 커져서 너무 대량 생산이 돼서 너무 단순하거나 품질만 생각하는 맥주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스스로가 크래프트 브루어라고 생각하는 크래프트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양조사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래프트 맥주를 봤을 때 항상 그 산업의 관점과 소비자의 관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논문은 생산자들의 관점을 일종의 이제 그 그룹 면접 방식을 통해서 밝힌 그런 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래프트 비어 이거는 영국과 미국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맥주 문화가 훨씬 많이 발달되어 있는 특히 크래프트 맥주 문화가 훨씬 발달되어 있는 곳들의 어떤 그 면접 조사를 보면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이즈가 작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서 이미 얘기하는 건 롯데칠성 음료가 OEM 생산, 수제 맥주의 OEM 생산이라고 하는 건 이미 대량 생산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대량 생산을 했었을 때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나오는 데이터 분석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 얘기는 맥주 품질의 일관성과 표준화를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수제 맥주, 크래프트 비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그 것의 정체성에 조금 안 맞는 얘기, 이율배반적인 얘기이기도 해요. 크래프트 비어는 뭐 품질은 우수하고 많은 재료를 쓰지만 약간 표준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가치를 갖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여튼 뭐 이런 했고 카이스트의 스타 플랫폼이라고 하네요. 너무 어려워. Symbiotic Transformation for AI Infused Reality라고 하는 해석도 잘 안 되는 뭐 이런 플랫폼이 롯데칠성용에서 위탁 생산하는 다양한 종류의 수제 맥주 생산을 위한 효율성 극대화 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작은 브랜드들을 대량 생산화해주는 대행 업체가 갖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플랫폼이라는 거네요. 결국은 롯데칠성 음료 입장에서는 여러 수제 맥주들의 위탁 생산을 하면은 항상 그 레시피를 자주 바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품질이나 아니면 일관성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그런 쪽에 노하우가 롯데칠성 음료는 없어요. 클라우드라고 하는 한 종류 맥주만 지금 뭐 수십 년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레시피가 대량 생산화됐었을 때, 다양한 레시피를 가진 수제 맥주들이 대량 생산되었을 때, 여러 맥주 대량 생산되었을 때 리스크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네요. 결국은 이건 좀 웃기죠. 수제 맥주를 대량 생산화해주는 업체의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협업을 진행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롯데칠성 음료 관계자는 이번 업무는 중소규모의 브루어리에 대한 상생 경영을 왜 하냐고요. 도대체 대기업에서
이거 자체가 이미 산생 경영을 하지 않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비 KBC 같은 경우가 이미 편의점에 들어와서 수제 맥주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갖고선 만들고 있잖아요. 이거 완전 골목시장 전 침해라고 보거든요. 대기업 맥주는 대기업 맥주를 잘 만들면 되는 거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골목 상권 침해를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아예? 근데 상생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항상 이런 어떤 발자취를 밟아왔던 것 같아요. 상생 경영이라는 이름에서 들어와서 그 시장에 대한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져가는, 저는 대기업들이 하는 전통적인 방식인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걸 그냥 했어요. 네, 그냥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워낙 말들이 많고 욕을 많이 얻어먹으니까 그런 것들을 무마하기 위한 것들을 하는 거죠. 오비의 KBC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잖아요. 뭐 말은 뭐 상생 경영이고 뭐 하지만 그게 아니죠. 그죠? 지금 만들어지는 맥주들을 보면 결국은 오비 맥주들을 4캔만 원에 수제 맥주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져와서 빌려와서 붙인 다음에 파는 거예요. 오비라고 하면 너무 티나니까 KBC라는 이상한 독립회사 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분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롯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상생 경영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요즘 뭐 그 수제 맥주 캐니드단가요?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 수제 맥주들을 작은 소규모 브루어리들을 상생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와서 브랜드를 자신 롯데의 브랜드를 같이 수제 맥주와 엮겠다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거는 뭐 뻔하죠.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 붙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웃기고요. 좀 재밌어서 이런 거 참 볼 때마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래프트 비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저는 크래프트라고 하는 의미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크래프트 비어라는 게 탄생했는데 실제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 개념이 결국은 미국 사회의 역사와 문화의 배경 속에서 크래프트 비어라는 게 탄생을 했거든요. 그 60, 70년대의 미국의 진보적인 어떤 문화들, 운동들, 뭐 히피로 대변되는 그런 문화들이 결국은 80년대 이후에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에 대항해서 맥주 쪽에서 대항해서 또 그런 것들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소비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만나서 만들어진 일종의 이제 상품인데 그런 문화에서 나오는 미국 크래프트 맥주가 한국에서 똑같이 나올 수는 없겠죠. 한국의 크래프트 비어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그 과정에서 탄생이 되는 게 맞거든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맥주 문화 자체가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뭐 하우스 맥주라고 하는 이제 역사가 있었고 너무 짧게 끝났죠. 그러니까 역사가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때 훅 생겨났다가 정말 훅 꺼지면서 몇몇 생존에 있는 이제 필바동을 만들던 그 수제 맥주 업체들이 있었지만 지금의 수제 맥주라고 하는 정체성과 연결시키기에는 조금 좀 어렵죠. 지금 한국의 수제 맥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미로 소비가 되는 일반 대기업 맥주들 뭐 오비라고라든지 뭐죠 맥스라든지 뭐 카스 같은 단일한 그 라거와 다른 스타일을 갖는 재미를 추구하는 대중 맥주가 수제 맥주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제 맥주는 그런 의미에서 수제 맥주는 미국에서 탄생한 크래프트 비어와는 다른 겁니다. 나라별로 크래프트 맥주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 있는데, 혹은 개념이 아니라 크래프트 맥주에 대한 모습이 다를 수 있는데 핵심 가치 몇 는 공유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느슨한 철학적 연대라고, 이영경 이사님도 저한테 얘기하셨던 게 그건데, 저는 이걸 느슨한 철학적 연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너 크래프트 맥주야? 나 크래프트 맥주야. 약간 모습이 달라. 만드는 스타일도 좀 달라. 추구하는 방향도 좀 달라. 하지만 그래, 우리는 크래프트 맥주를 만드는 브루어리야. 우리는 크래프트 맥주를 만드는 브루어야 하는 그 연결점들이 있어요. 연대하는 점들이 있거든요. 그게 크래프트 맥주에 있는 보편적인 가치가 있어요. 저는 그걸 한 4-5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로컬러티고요. 지역. 근데 그거는 지역 재료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 지역 공동체, 지역 정신까지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양성이 될 수 있겠죠. 맥주의 스타일도 다양성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 맥주, 그 브루어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어떤 획일적이고 일관적이고 경직되지 않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뭐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세 번째가 지속 가능성. 이 지속 가능성은 뭐 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포함이 되겠지만 환경이라든지, 그죠?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성, 여러 가지 지속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같이 이제 어우러져서 함께 상생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의 상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개씩 뭐더라? 어센터시티라고 해서 이제 진정성, 뭐 정통성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주에 있는 제주 맥주가 광화문을 만들면 이상하잖아요. 광화문은 서울에 있는 건데, 서울에 있는 한 브루어리가 제주 맥주의 제주의 어떤 예를 들어 돌 하루방이라고 만든다고 봅시다. 맥주 이름 돌 하루방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뭔가 연결되지가 않아요. 이게 진정성이 없는 거고 어센틱서티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정동에 있는 독립맥주 공장이 덕수궁 돌담길이라는 이름의 맥주를 만들면 그거는 뭔가 연결되는 점이 있죠. 근데 만약 독립맥주 공장에서 송천의 무슨 맥주, 혹은 뭐 강릉의 무슨 맥주, 강릉의 강릉 맥주 이런 거 만들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센티시티가 좀 필요하다. 저 한 4가지 정도 크게 봅니다. 다른 건 생각이 안 나요. 한 가지 더 있는데. 내가 이럴 테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른 모습들을 갖고 있지만, 영국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은 예외예요. 중국같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크래프트 맥주가 발전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만들어진 맥주는 그냥 다양한 스타일을 만드는 거지, 그들의 맥주가 크래프트 맥주라고 부르기 힘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베트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당 독재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다양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다른 나라에서 있는 크래프트 맥주의 모습이나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지각색의 모습을 띠고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4가지의 가치들은 다들 보편적으로 맥주에 표현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맥주는 이 4가지 가치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슨하게 이런 철학을 연대하고 있는 거죠. 이제 크래프트 맥주가 그런 맥주들이 크래프트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편의점에 4캔만 원 수제 맥주는 그럴까요? 이런 4가지 이런 철학적 연대를 공유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공유를 한다고 하면 편의점에 4캔만 원의 맥주를 공급할 수가 없죠. 이런 가치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이제 수제 맥주라고 하는 이름은 크래프트 비어와는 좀 달라져야 된다. 다르게 우리가 구분을 좀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을 이제 좀 할 필요가 됐다. 뭐 물론 4캔만 원 수제 맥주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선악을 구분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근데 크래프트 비어라고 하는 그런 이 업계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이
이런 가치들을 또 소비하는 사람들과 만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저희가 먹고 삽니다. 크래프트 비어는요, 모든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맥주가 아니에요. 그 대중 맥주라고 하죠.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처럼. 크래프트 맥주는 이 크래프트 비어만이 갖고 있는 가치를 소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우리 편, 우리 소비자들, 우리 팀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생존을 위해서 중요하고 구분을 위해서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활동들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합니다. 이게 내 틈새 브랜드들의 전략이잖아요. 크래프트 비어는 틈새 브랜드고 틈새 상품이에요. 모든 대중들한테 나 좀 사주세요라고 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들을 명확히 하고 또 이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우리끼리의 연대 어떤 그런 뭐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의 가치를 소비해 줄 수 있고, 우리 좀 비싸더라도 한 잔에 우리 4캔 10,000원 아니야. 우리 한 잔에 한 캔에 뭐 7,000원 8,000원 해. 뭐 비싼 거는 뭐 10,000원 넘을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가치를 담고 있거든. 우리의 이런 가치들에 동의하는, 또 공유할 수 있는 소비자들 모여봐. 우리 좀 먹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제 이제 흔들리죠. 저저번 방송에 이동석 대표님도 얘기했던 게 그건데, 그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뭐 코로나도 그렇고 아직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월급 줘야 되고, 당장 임대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유통의 니즈를 맞춰줄 수 있는 맥주를 만들어 주는, 아예 뭐 처음부터 그렇게 세팅하고 있는 맥주들도 있고 브루어리도 있겠지만, 몇몇 브루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생존을 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고 그 정체성들을 만들어야 돼요. 정체성들을 계속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맥주의 제목이든 재료든 뭐 캠페인이든 홈페이지든 뭐 블로그든 인스타든 만들어서 우리 맥주는 이런 걸 추구해. 우리 맥주는 이런 가치를 담고 있어. 이러니까 우리 맥주를 우리와 똑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은 우리 집 맥주 좀 사 먹어줘. 사 먹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 맥덕이 될 수도 있고요. 일반 소비자들도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천만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 뭐 지속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있거든요. 더 비싸도 소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들은 반드시 구매를 해주고, 같이 연대를 해 나갑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20세기 이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분화된 모습이기도 해요. 말이 너무 길어졌다. 어떻게 다 끝났어.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 마신 맥주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이런, 어떻게 하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맥주 이야기가 총 3개인데 중요한 건 이 2가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맥주는 다 소개시켜 드린 것 같고요.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그 기사들이 몇 개 있어서, 뭐 여기 서울신문의 심연희 기자, 뭐 맥덕 기자로 유명한가요? 저는 뭐 잘 몰라서 이분하고, 어쨌든 이분이 이제 곰표 말표 4캔 만원 맥주 불편한 진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써놨는데, 뭐 4캔 만원 수제 맥주를 우리가 수제 맥주를 부를 수 없다, 뭐 이게 내용입니다. 결국은 뭐 수제 맥주 거대 자본에 종속되지 않고, 이제 여기 BAE의 얘기죠. 그러니까 전 세계라기보다는 이건 이제 BAE에 대한 얘기인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수제 맥주라고 부르는 맥주와 가치가 맞지 않다라고 비판하는 기사고요. 궁금하신 분은 서울신문에서 심연희 기자를 한번 검색하셔서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랑 조금 결이 다르고 저랑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이제 뭐 꼭 미국의 BA가 이 크래프트 맥주의
정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결은 비슷하게 얘기하는 기사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 얘기 해드려야겠다. 맥주 얘기도 맥주 얘기인데 그 10월 달에 넷플릭스의 백스피릿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나와요. 말씀드리지 있는 것 같은데 알쓸맥주 방송에서 백종원 선생님이 그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라고 아시나요? 예, 그 연출진하고 같이 만든 술 이야기인데요. 한국의 전통주, 뭐 와인, 맥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되게 재밌게 풀어낸 다큐멘터리인데 이게 TVN이 아닌 넷플릭스에서 만들어져서 나간다고 해요. 나간다고 하면 나갑니다. 왜냐면 저희가 거기 관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맥주 편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이제 대중 맥주 편하고 하나가 수제 맥주 편 두 개로 나눠서 찍으셨거든요. 제가 다 보진 않았고 이제 일부분만 좀 CJ 본사에 가서 각 작가님들과 함께 봤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맥주에 대한 자문을 좀 했거든요. 꽤 많은 양의 자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맥주 막 자료를 엄청 갖다 주셔가지고 네, 거의 뭐 맥주의 A부터 Z까지 우리 한국 맥주의 역사부터 뭐 하여튼 양조부터 재료부터 뭐 크래프트 맥주까지 해가지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자문을 좀 해드렸고 그 자문을 꼭 바탕으로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백스피릿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나오니까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크래프트 맥주 쪽에 어떤 브루어리가 나오는지 저는 대강 아는데 말씀을 지금 드릴 수는 없고 제가 비밀 유지 각서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 백스피릿이 한다는 거 하는 것은 지금 오픈해도 된다고 작가님이 카톡이 와서 오픈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맥주, 그러니까 술을 갖고서는 한국에 있는 술을 갖고서는 다큐멘터리 만드는 것은 술이 하나의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얼마 전에 백종원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막걸리 탁주를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또 그런 세심함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통화를 직접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감사 인사를 좀 드렸고요. 앞으로 뭐 재밌는 일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다 끝났네요. 어떻게 하지? 네, 다음 시간은 우리 알쓸맥자 멤버들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뭐 하는 얘기들을 다음 주에도 또 같이 좀 해보죠. 뭐 무슨 얘기들을 할지 좀 더 고민해보고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들을 임영용 이사님과 김정아 대표님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히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조피디 역시 노래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클럽 나잇 듣고 시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